국민 라디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의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음이 변할까 두렵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되고 이런 나조차 철학과 신념을 지키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죠. 변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누군가가 했던 말을 기억한다면 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변화도 나 자신의 바뀌어짐도 조금은 편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첫 곡으로 편안한 음악 띄워드리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일아입니다. 첫 곡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수많은 왈츠를 작곡해서 왈츠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인데요. 그는 왈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또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동생들도 역시 작곡가의 길을 걸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단란한 음악 가문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아들이 음악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음악으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상업을 공부해서 은행가가 되기를 바랬지만 열혈음악 소년이었던 아들은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버지 몰래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음악을 배우는 것을 아버지께 들켜서 아버지에게 심한 매질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작곡된 건 요한 슈트라우스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한 1860년대의 일입니다. 1866년에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전쟁을 했는데 불과 7주 만에 패하고 맙니다. 독일 통일을 준비한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와 참모총장 몰트케의 탁월한 전략에 오스트리아는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 패전의 결과 독일 연방의장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패전 후에 우울함을 달래고자 빈의 남성 합창단에서는 쾌활하면서도 애국적인 곡을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당대 최고의 대스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게 작곡을 의뢰하게 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도 동감했는지 선뜻 응했고요. 그는 오스트리아의 젖줄 도나우강을 노래한 한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이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클래식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게시판이 잘 안 보여져서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초대 손님과 함께 클래식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손님 모시기 전에 먼저 쇼팽 왈츠 6번 D플랫 장조 강아지 왈츠로 잘 알려진 곡, 이 곡 먼저 감상하시고 오시죠. 네, 초대 손님과 함께 클래식과 재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작곡가 겸 재즈 피아니스트 임대웅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즘 작품 활동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송 활동 이렇게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작품 활동은 어떤 걸 하시는 최근에는 거죠? 영화 음악 하나 의뢰받아서 네. 아주 작은 작품이긴 하지만 네, 열심히 또 음악 작품 작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오후의 클래식과 함께 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클래식과 재즈, 재즈와 클래식이 어떻게 재즈와 접목하게 됐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악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작곡가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오늘은 현대음악 시대인 20세기 초반에 활약했던 작곡가인데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작곡가입니다. 네. 바로 조지 거신이죠. 아, 조지 거신이요? 네. 조지 거신 작곡가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음악도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랩소디 인 블루?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조지 거신 이 작곡가 이름은 몰라도 음악을 들으면 이 노래 어딘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건데요. 네. 이 조지 거신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을 만들었던 작곡가예요. 네. 뮤지컬 음악을 주로 썼지만 뮤지컬 음악 외에도 클래식과 현대 음악을 재즈와 접목한 그런 작품들을 발표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조지 거신의 유년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조지 거신은 1896년 미국의 브루클린 가난한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0살 무렵에 친구가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보고 음악의 매력을 알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12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12살 때부터요? 네. 보통 음악의 신동들, 네. 음악이 신동들이다 하면 2살 때, 3살 때 이미 피아노 시작했다고 하는데 12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거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죠? 그러게요. 저도 한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던 것 같고 우리 작곡가 임대웅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한 6, 7살 때 피아노를 쳤는데 조지 거신은 아마 집안이 좀 가난한 집안이어서 그랬는지 음악을 좀 뒤늦게 이렇게 접하게 된 겁니다. 네. 그 12살 때부터 피아노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2년 동안 여러 그 음악 선생님을 이렇게 전전하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베토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피아니스트 찰스 함비처를 만나서 그 선생님 밑에서 본격적으로 서양 클래식 레퍼토리들을 이렇게 배우고 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함비처 선생님 밑에서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지만 네.
이 조지 거신 집에 있을 때는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다른 음악을 즐겨 연주했다고 해요. 다른 음악이요? 네, 자기가 평소 즐겨 듣던 미국의 대중음악이었죠. 아, 클래식 공부를 했지만 즐겨 듣는 건 미국 대중음악이었다. 네, 미국의 대중음악 하면 재즈 음악이죠. 네. 재즈 음악은 미국의 음악이고요. 15살 때 이 조지 거신은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음악 출판사에 취직해서 손님들에게 악보에 실려 있는 곡을 피아노로 들려주는 일을 합니다. 이미 15살 때는 이제 피아노 프로로 연주할 수 있을 만큼 피아노를 잘 치게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 후에 이제 극장 소속 피아니스트로 일하다가 21살 때 스완이라는 유행가를 작곡해요. 스완이. 네, 스완이라는 유행가를 작곡하는데 이 곡이 정말 크게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오. 그러면서 이 조지 거신은 21살 때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네. 당시 이 스완이라는 노래 악보가 100만 부 이상 팔렸을 정도래요. 네, 100만 부. 그러면 젊은 나이에 정말 큰 인기를 얻은 거죠. 네, 그렇네요. 어떤 곡인지 궁금한데 한번 듣고 올까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니 프란시스가 부른 스완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코니 프란시스가 부른 스완이 듣고 왔습니다. 정말 신나네요. 네, 어떠세요? 이 21살 때 조지 거신이 와. 작곡한 곡. 아주 대중적이고 네. 한 번 들어도 귀에 쏙 들어오죠? 쏙쏙 박히네요. 네. 네. 조지 거신 이야기 계속해 주시죠. 네. 하지만 조지 거신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대중들에게는 돈 잘 버는 그냥 대중 작곡가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런 그가 클래식 음악계를 포함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24년에 발표한 그 유명한 랩소디 인 블루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재즈 음악의 거장 화이트맨의 위촉으로 작곡되어진 곡인데요. 네. 화이트맨은 거신에게 자신의 악단을 위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심포닉 재즈를 작곡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곡한 곡이 바로 랩소디 인 블루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지 거신은 정식으로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이 네, 뭐죠? 오케스트레이션이란 거는 오케스트라 악기군에 맞게 이렇게 편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악기가 한 30개 정도가 어울리게 앙상블을 할 수 있는 편곡을 해야 되는데 이 오케스트레이션은 정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랩소디 인 블루가 작곡되어질 당시에 오케스트레이션은 그로페라는 다른 작곡가가 했습니다. 1924년 세계적인 거장 스트라빈스키죠. 이런 네.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서 음악계 거장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랩소디 인 블루가 초연됩니다. 초연장에서는요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재즈와 클래식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이 곡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죠. 네. 관중들은 이제야 미국인도 드디어 미국적인 음악을 갖게 되었다고 열광했습니다. 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유럽 작곡가에 비해서 미국 작곡가는 상당히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유명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좋은 네. 곡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조지 거신 아주 우상이었겠죠. 재즈를 귀부인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까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재즈는 어떤 그 뮤지컬 음악의 반주 음악 그 정도에서 이제 감상용 음악으로 이 조지 거신이 격상시킨 거죠. 이 랩소디 인 블루
그때까지 그냥 유행가 작곡가에 불과했던 거신을 미국 음악의 대표 작곡가로 부상시키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을 들어보시면 재즈와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절묘하게 결합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곡 준비하셨겠네요. 네. 네. 그럼 조지 거신 작곡한 랩소디 인 블루를 오리온 웨이스의 피아노,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조지 거신 랩소디 인 블루를 오리온 웨이스의 피아노,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봤네요.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죠? 네, 특히 그 어렸을 때 자주 봤던 디즈니 만화 톰과 제리에서 맞아요. 네. 네, 들었던 노래 같은데 맞나요? 이 조지 거신의 음악은 디즈니 만화 영화에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시절을 디즈니 만화와 함께한 분들은 익숙한 멜로디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이 랩소디 인 블루 중에 메인 테마 멜로디죠. 음정이 살짝 틀리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멜로디 딱 듣기만 해도 아주 재밌는 네, 맞아요. 기분이 들죠. 이 랩소디 인 블루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네. 네, 이 성공 거둔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지 거쉬는 뉴욕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 월터 담로 씨로부터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 담로 씨의 의뢰를 받고 거쉬는 그 길로 책방으로 달려가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랩소디 인 블루는 이 오케스트레이션은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작곡가가 그로페가 편곡을 했잖아요. 네. 이때 이제 조지 거쉬는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방으로 달려갑니다. 네. 워낙에 이 음악적인 천재였기 때문에 열심히 그 오케스트레이션에 관련한 책을 구입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피아노 협주곡이죠. 피아노 네. 협주곡 바장조를 작곡을 하는데요. 이 곡에서는 피아노 독주 그리고 오케스트라 파트 모두 조지 거신이 직접 씁니다. 네. 네. 이 완성된 피아노 협주곡 F장조 이 곡 역시 아주 큰 호평을 받게 되죠. 네. 이 곡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김연아의 올림픽 금메달 테마곡으로 더 유명해집니다. 아, 김연아 씨의. 네. 오. 이 곡 들으시면 네. 김연아가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김연아가 이렇게 트리플 악셀? 아, 트리플 네, 악셀. 이거 하는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그럼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중 3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를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중 3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를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게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팅. 네, 맞아요. 네네. 네. 김연아 선수의 그 발길질이 네.
생각이 납니다. 밝힐지는 좀 그런가요? 네. 음악이 상당히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맞아요. 부드럽고 잔잔한 선율이 흐르다가 또 네. 이내에도 또 강한 또 이런 그 포르테 이런 네가 나오고요. 네. 아주 쉴 틈 없죠. 네, 맞아요. 쉴 틈 없는 안무 그리고 이게 김연아가 이 곡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이팅 할 때 정말 최고의 난이도를 보여줬대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는 이 곡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올림픽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거신의 음악과 김연아의 스케이팅이 만나면 또 하나의 또 작품과 걸작이죠. 네. 기록을 남기게 됐죠. 네. 멋집니다. 네. 이 조지 거신의 피아노 콘체르토 인 F 메이저, F 장조. 네. 이게 3악장인데요. 알레그로 아지타토. 알레그로는 아시죠? 네, 알레그로는 네, 빠르게. 네, 빠르겠죠. 근데 아지타토는 처음 들어봐요. 네, 아지타토는 격렬하게, 격정적으로 이런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빠르고 격정적으로 연주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에 맞게 우리 김연아 선수도 아주 격정적으로 이렇게 스케이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조지 거신과 함께 클래식과 재즈 접목하는 방법과 그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들, 곡들 듣고 왔는데요. 오늘 오후에 클래식 나오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오후 시간에 네.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으니까 햇살도 좀 따스하고 네. 또 약간 이 시간이 점심 먹고 좀 나른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소화시키는 시간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너무 이렇게 처지는 것보다는 네. 신나는 곡 하나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곡은 좀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졸리고 나른한 시간에 좀 이렇게 기운 내시라고 좀 밝고 신나는 곡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네, 우선 곡 소개하기 전에요. 네. 조지 거신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 네. 여러분들이 방송 듣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곳에서 조지 거신의 음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주가 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즈 스탠다드 곡을 작곡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곡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네요.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어떤 네. 곡을 들려드릴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네. 그 중에 스 원더풀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스 원더풀이요? 네. 뭐 뜻이 있나요? 네, 아주 원더풀한 네. 그런 멋지다. 스윗하고 원더풀하다. 네. 멋지고 뭐 이렇게 달콤하다. 기분 좋은 곡이죠. 좀 신나는 버전인데요. 네. 오늘은 빈 크로스비의 노래로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다음 주 금요일에도 네. 또 조지 거신 네. 나머지 이야기들 그리고 음악들 제가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네. (2월 26일) 오후의 클래식, 오늘은 작곡가 겸 재즈 피아니스트 임대웅 씨를 모시고 클래식과 재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 조지 거신의 생애와 함께 그의 곡 랩소디 인 블루, 스와니, 피아노 협주곡 스 원더풀을 들으셨습니다.
12살 때 비교적 늦은 나이에 피아노를 배웠지만 미국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부상한 조지 거신의 이야기. 전 참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이제 일주일이 다 저물어 가네요.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과 모레는 저희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주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일아였습니다.